황금 제누아즈를 만들고 시럽을 끓인 다음에 식혀야 되니까 어차피 크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설탕 녹을 때까지 바글바글 끓이다 불 끄시고 그냥 실온에 두면은 잘 안 식을 거예요. 얼음이 있으니까 제빙기에서 얼음을 이런 스텐볼에 뜨시고, 저는 오전에 끓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식히세요. 냄비째 그렇게 해서 식혀서 두시면 되고, 제누아즈를 먼저 만들 거예요. 첫 번째로 제누아즈도 냉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만드는 동안에, 아니면 제누아즈 만들면서 손이 남으면은 저것도 같이 끓여 두셔도 됩니다. 황금 제누아즈는 난황, 노른자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배합에 전란하고 노른자를 풀으신 다음에 중탕을 해줄 거예요. 우리 중탕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43에서 45 정도 되죠? 설탕하고 혼합을 하기 전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믹서기에 돌릴 거라서 아예 믹서기에 붓고선 중탕을 하도록 할게요. 설탕하고 꿀 계량하실 때는 이렇게 항상 오목하게 해서 스텐볼에 묻지 않게 꿀이 이렇게 계량해 주시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설탕을 아주 오목하게 많이 팠네요. 바닥이 닿았어.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저어주세요. 자, 여기서 가볍게 저으신 다음에 중탕을 해줄게요. 저는 물이 뜨거워서 따로 켜지는 않을게요. 상태를 보고 켤게요. 중탕을 하면 설탕은 금방 녹습니다. 녹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43도 정도까지 계란 온도예요. 중탕을 하실 때는 계속 저어주셔야지 달걀이 익지 않아요. 여기서 거품을 많이 내려고 힘쓰지 않으셔도 돼요. 기계로 거품은 내줄 거거든요. 온도를 이제 균일하게 해야 되니까 차가운 스텐볼이 들어가서 온도가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어가면서 골고루 익지 않을 정도로만 할게요. 생각보다 온도가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이 팔팔 끓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설탕이 거의 녹았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설탕 입자가 지금 41도예요. 벌써 됐어요. 그래서 물기는 닦아내시고, 버터하고 우유가 배합에 같이 들어가서 버터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버터는 몇 도까지 녹여야 될까요? 버터는 좀 더 따뜻해야 됩니다. 차가우면은 밀가루 반죽하고 잘 안 섞일 수가 있어요. 굳어가지고. 그래서 한 60도, 따뜻하게 60도까지 녹이신 다음에, 용해버터라고 하면은 거의 60도 생각하시면 돼요. 오븐에 살짝 태우시면 안 돼요. 오븐은 탈 수 있거든요. 계속 방치해두면. 그래서 이렇게 중탕으로 거품, 달걀 중탕한 거에다가 그냥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도 괜찮아요. 중소로 돌리다가, 깃볼은 최대로 내주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인 시점은 눈으로 계속 관찰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류방 상태라고 해서 위에 이제 무늬가 나타나는 정도, 반죽이 주르륵 흐르면 안 되고 이렇게 천천히 뚝뚝 가벼우면 이제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르륵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색 아이보리 색깔이 나야 되고 부피감도 훨씬 늘어날 거예요. 고속으로 최대치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포가 형성되는 거를 많이 눈으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케이크 오늘 하는 거 말고도 아마 별리법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롤케이크 같은 거. 믹싱이 되는 동안에 밀가루는 세제를 해놓을게요. 오늘은 달걀 기포로 다 거품형 반죽이잖아요. 달걀 기포로 부드럽게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따로 베이킹 파우더가 안 들어가요. 오늘 하는 거는 기포가 많이 올라왔는데 색깔도 자세히 관찰하시면은 이 거품기에 무늬가 진하게 형성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해두고, 제누아즈를 만들면은 당일날 구워서 당일날 이렇게 샌드를 하지는 않아요.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정도 숙성을 하면 좋아요. 그럼 달걀 비린내 뭐 이런 것도 좀 제거가 되기도 하고, 훨씬 더 단맛도 올라오고 더 촉촉해집니다. 오늘 하시면은 가장자리나 이런 거 뭐 테두리는 저희가 잘라내고 사용을 할 거지만 좀 바삭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밀봉을 해서, 비닐로 밀봉을 해서 원래는 냉장 하루 이틀 정도 뒀다가 사용하면 훨씬 더 촉촉하고 이 꿀의 향이나 이런 풍미도 더 좋아집니다. 기포가 최대한 올라오면은 균일하지 못한 기포를 좀 균일하게 해서 고속에서 중소 저속으로, 계속 저속으로 하면 안 되고 잠깐씩만 돌려줄게요. 그래서 기포가 좀 골고루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밀가루는 믹서기에서 돌리지 않고 주걱으로 섞어줍니다. 보시면은 얘네가 끓였을 때 위에 무늬가 나타나죠. 보시나요?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누아즈를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은근히 섞었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 섞었는지 잘 이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잘 올라온 기포를 많이 죽이더라고요. 죽인 기포는 근데 다시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미 재료를 섞었기 때문에. 밀가루 섞으실 때는 얘를 한 손으로 가운데 젖은 손으로 드시면 안 돼요. 들고,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여기 볼에다 할게요. 양이 이거보다 더 많으면은 큰 볼에다 옮기신 다음에 섞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꼬리를 들고
밀가루를 그냥 쑥 집어 넣지 마시고 분산을 해주세요. 그럼 얘네가 가라앉지 않아요. 그럼 섞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가라앉지 않게. 기포도 잘 올라왔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으로는 동작을 크게 바닥을 퍼 올리세요. 바닥을. 오른손은 왼손으로 볼을 살짝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섞으면 밀가루가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가장자리 한번 훑어주시고 오른손은 계속 퍼 올리세요. 반죽을. 밀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섞어주세요. 바닥이 생각보다 잘 안 섞입니다. 바닥을 많이 좀 훑어주세요. 보일 때까지 깊이. 밀가루가 안 보이죠? 반죽이 좀 가벼운 게 느껴지시나요? 계속 섞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얘는 무겁잖아요. 버터랑 우유는. 무거운 재료이기 때문에 희생양 반죽을 덜어줍니다. 너무 조금 덜면 안 되고 의미가 없고 희생양 반죽은 말 그대로 약간 죽어도 되는 반죽이에요. 저어주시고 다시 본래 반죽에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 2번 정도 뜨시면 돼요. 이렇게 다 섞었으면 다시 요거를 분산해서 넣어주시고 이러면 버터하고 우유가 바로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재료하고 섞이기가 좋아요. 얘도 퍼 올리듯이 살짝 기울여서 돌려가면서 여기서 또 많이 섞으시면 안 돼요. 희생양 반죽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만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부을 수 있게 해놨죠. 이걸 싹싹 긁어서 쪼로록 위에서 높이 들어서 따라주세요. 이것도 기포가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섞어주면서. 왜냐면 반죽 거품이 죽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큰 기포로 되잖아요. 그거를 뚝뚝 떨어뜨려 주면은 기포도 좀 정리가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지금. 근데 아까 오전에 조금 생각보다 반죽이 많이 죽어서 나왔더라고요. 거품까지는 잘했는데 이 섞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빨리 해서 빨리 넣어야 돼서 제가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도록 하긴 할 텐데 이렇게 일자로 된 스크래퍼 부분을 가운데 반죽을 끌어오세요. 사방으로 좀 모서리 부분을 채워주시면 돼요. 반죽을. 스크래퍼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사용하지 마시고 팬을 돌려가면서 눕혀서 가져오시면 돼요. 반죽을. 이것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반죽을. 모서리 채워주시고 멀리서 가서 반죽이 평평하게 골고루 펴졌다 하면은 여기는 묻히지 마시고 한쪽 면만 하시고 다음에 종이를 살짝 들어서 훑어내시면 돼요. 깔끔하게 되죠? 패닝이 다 됐으면은 펀치를 한번 주세요. 그럼 또 큰 기포들이 퍼질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븐에 15분 구워주시면 돼요. 자, 요거까지 하시고 크림은 제가 그냥 설명으로만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첫 번째 국미법으로 해서 오븐에 넣어주시고 뭐 시럽 끓였으면은 같이 얼음물에 이렇게 담가서 식히시면 돼요. 얼음을 가득 넣으시고요. 여기까지 가득 넣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넣으셔야지 얼음물이 시원하게 잘 됩니다. 그냥 얼음에 넣는 것보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스카포네 크림은 맨 마지막에 해줄 거예요. 시트 다 빼고. 그래서 시트가 구워지는 동안에 계량을 하셔도 돼요. 조별로다가 제노아즈 제조하는 게 시간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넣어놓고 바로 계량하시면 돼요. 계량하실 때는 그냥 마스카포네 치즈랑 여기 핑크색 팩으로 돼 있는 게 마스카포네 치즈예요.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나 보다. 그거를 바로 믹서 볼 있죠. 설거지해서 고개하고 설탕하고 같이 계량해 주시면 돼요. 아예. 마스카포네 치즈는 생크림의 이제 유지방을 좀 더 응축시켜서 더 풍미가 좋아요. 이 생크림만 쓰는 것보다.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 마스카포네 치즈? 맞아요. 티라미수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풍미가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생크림을 투입을 해줄 텐데 마스카포네하고 설탕을 먼저 휘핑을 보속으로다가 많이 돌려주세요. 고속으로 생크림처럼 올라올 거예요. 얘네가. 생크림을 부어주시는데 천천히 부으실 때는 여기 마스카포네 크림 있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크림을 가장자리에다가 계속 고속으로 돌리면서 투입을 해줄 건데 피퍼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왈칵 쏟아버리면은 다 튀어요. 그 안에서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계속 고속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림까지 완성이 되면은 랩핑을 해서 제노아즈가 식히는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랩핑을 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녹지 않게 냉장 보관을 해둘게요. 그래서 짤주머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틀을 제가 한 사람당 2개씩 만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7 곱하기 17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 2줄 나오면 6개 나오고 살짝 남을 거예요. 짜투리 제거하고도 뭐 그건 그냥 드셔도 돼요. 이제는 아직 시럽을 건데 시럽은 앞면 뒷면 살짝 담가서 바로 여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차곡차곡 시럽을 묻힌 거를. 마스카포네 크림은 짤주머니 파이핑백 이용해서 짜주신 다음에 그 위에 망고하고, 망고는 냉동이거든요. 망고하고 리플잼 있어요. 망고 리플잼. 여기 하얀색 팩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같이 계량을 하셔도 됩니다. 스텐볼 작은 거에 같이 계량하시고, 블루베리랑 노무라는 제가 계량을 해서 드릴 거예요. 당량 덜어서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트 대고 크림까지 해놓으면 제가 앞에서 다시 한번 불러서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망고 올리고 또 노무라 장식, 블루베리 장식 해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황금 제누아즈를 제일 먼저 작업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냥 갈색으로 쓸 거고, 바닥 쪽은 밀가루 덜 섞인 거나, 그리고 이렇게 조금 많이 구워진 거나, 높이가 안 맞거나, 계란 껍질 같은 게 또 간혹 눈에는 안 보이지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안 섞이면 바닥에 동글동글하게 알처럼 딱딱한 게 있어요. 그런 거 제거하시고, 가장자리 좀 쳐내시고, 여러분들 요 사이즈가 7 곱하기 17일 거예요. 이 바닥 사이즈로 하셔야 돼요. 위에가 조금 더 넓어요. 약간 비스듬해서. 툴이라서 좀 숙성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좋아요. 얘가 자로다가 쟀을 때 7 곱하기 17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를 집으실 때는 이렇게 중간을 잡으시고 가로 세로를 왔다 갔다 잴 수 있게. 왜냐면 이렇게 놓고 쓰면은 얘를 집을 때 옮겨야 되잖아. 그럼 얘를 꼬집어야 돼요. 스펀지를 그냥 이렇게 반대로 놓고 사이즈를 재시면 돼요. 7cm죠. 7 그리고 17 뒤집어서 할게요. 어쩐지 선이 안 보인다 했어. 여기도 쟀으면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들 저는 요거 하나만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재보세요. 아마 이렇게 해서 17cm 간격으로 해서 3칸 여기를 7cm 간격으로 해야 될 거예요. 저랑 반대로. 저는 작은 것도 있어서 틀이 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작은 걸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 쪽은 요 작은 틀이죠. 작은 틀은 4 곱하기 14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즈에 맞춰서 썰으시면 돼요. 하나만 쓸 거라서 하고 얘는 바로 그냥 살짝만 묻혀서 완전히 퐁당 담그면 얘가 금방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다 안에서 부러져 그래요. 이렇게 담으시고 크림은 짤주머니를 반 뒤집어서 크림을 잘 소분하세요. 6개 크림 다 짜시고 망고도 이렇게 3명분으로 소분을 하시고 망고를 올리면 또 무거운 게 올라가서 크림이 또 위로 올라옵니다. 크림 너무 많이 짜지 마세요. 처음에. 저는 구멍이 작아서 그렇게 깍지 사용은 안 하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왔다 갔다 눕혀서 왔다 갔다 세우시면 돼요. 또 세우시고 망고는 크기가 큰 거는 좀 자르세요. 자르시는데 너무 반듯한 것보다는 이렇게 망고 모양이 약간 모서리 있죠. 그런 게 살짝 위로 오게끔 해주는 게 훨씬 예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반듯하게 평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 모서리가 세워질 수 있게 잼하고 버무리신 다음에 망고가 아주 잘 숙성된 거는 괜찮은데 안 익은 것들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플잼하고 버무리면 훨씬 단맛 좋아져요. 이제 광택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망고도 잘 소분을 좀 하세요. 먼저 하는 사람이 많이 짜가지고 모자랄 수 있으니까 소복하게 모서리를 좀 세워서 망고에 크림이 묻은 게 위로 묻지 않도록 해주세요. 망고에 크림이 묻으면은 이것처럼 보기에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위에 크림이 안 묻게 깔끔하게. 그리고 블루베리는 한번 물에 살짝 냉동이라서 아주 살짝만 헹구세요. 다 녹아버리면 완전 쪼글쪼글해져가지고 그래서 망고 사이사이에 색깔이 잘 어울려요. 망고하고 포인트로다가 해주시면. 그리고 이건 노무라예요. 살짝 조금 큰 거는 그냥 포인트로 하나만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블루베리를 살짝 곁들여서 그리고 노무라 한 입씩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은 간격을 두고 쬐끄맣게 해서 2개씩 올리셔도 돼요. 이게 많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이 타임을 같이 포인트로 하나만 올려주셔도 돼요. 아마 타임은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필요하신 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노무라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쬐끄맣게 한 입씩 뜯어서 하시거나 살짝 큰 거는 한 입씩 뜯게 너무 작은 거는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림 다 소분하고 망고 올릴 거예요.